뉴트 스캐맨더가 집필한 신비한 동물 사전은 다양한 마법 동물들의 서식지와 특징, 역사를 적어놓은 호그와트의 교과서입니다. 다행히도 저를 포함한 머글이 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마법 세계의 책이기도 하죠. 이번 영상에서는 이 책을 바탕으로 해리포터 시리즈에 등장했던 모든 마법 동물들을 살펴봅니다. 영상에서 한 번이라도 다뤘던 마법 동물들은 중복된 내용을 방지하기 위해 전부 생략됨을 알려드립니다. 해리와 친구들은 호그와트를 돌아다니다 움직이는 계단의 선택을 받아 금지된 3층 복도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에 무시무시한 동물이 각을 세우고 있었으니 바로 머리가 셋 달린 개, 플러피가 모습을 드러낸 것이죠. 안타깝게도 책에는 이 동물에 대한 내용이 적혀있지 않아 음악을 들으면 잠든다는 것 외에 관련된 정보를 파악할 수 없는데요. 다만 생김새를 보면 어디에서 모티브를 가져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 신화에서 지옥의 문지기로 등장하는 개, 케르베르스죠. 플러피도 그 영향을 받아 마법사의 도를 지키는 첫 번째 문지기로서 등장합니다. 게다가 그리스의 언급이 나오는 바 신화 속 케르베르스를 가져왔다는 것이 분명해지네요. 해리포터와 친구들이 본격적인 우정을 나누게 된 사건이 있죠. 여기서 트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롤은 3.5m의 키에 1톤이 넘는 몸무게를 가진 동물로 난폭한 행동을 띠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인간의 말을 조금은 구사할 수 있으나 원활한 의사소통은 불가하기에 1800년대 마법사 의회의 논의를 통해 동물로 분류되었습니다. 또한 서식하는 곳마다 특성을 받아들여 종마다의 외형이 다르며 야생동물부터 인간까지 섭취하는 폭넓은 식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해그리드가 가져온 알에서 균열이 가더니 어느 새끼 동물이 고개를 듭니다. 마법에서 빠질 수 없는 용이죠. 크기와 강력함 때문에 용을 다루려면 숙련된 마법사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마법을 튕겨내는 강한 피부, 피, 심장, 뿔을 비롯한 거의 모든 신체 조직이 귀한 마법 재료이며 그 쓰임새 또한 다양해서 마법적인 가치가 높은데요. 덤블도어가 용의 피 사용법을 연구하면서 비약적인 기술 발달도 한몫을 했죠. 특히 마법이 있는 여러 매체마다 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있다 보니 해리포터 세계관에서도 종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으며 뉴트는 순혈 기준 10가지 종을 모두 기록해두었습니다. 해리와 친구들, 거기에 말포이까지 모두 함께 금지된 숲으로 향합니다. 규칙을 어기고 밤에 기숙사 밖을 돌아다녔기에 맥고나걸 교수가 내린 벌이었죠. 그렇게 한참을 돌아다니다 저 멀리 쓰러져 있는 순백색의 동물을 볼 수 있습니다. 뿔이 달려있는 말의 모습. 유니콘은 매우 재빠른 것이 특징이며 특히 순수함 그 자체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해그리드의 말에 따르면 그 흉포한 늑대인간마저 느리기 때문에 유니콘을 해칠 수 없다고 합니다. 유니콘의 뿔과 털은 귀한 마법 재료로 사용되며 용과 다른 점은 피까지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유니콘의 피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떠올려보면 의외라고 할 수 있지만 피를 얻으려면 필수 불가결처럼 유니콘을 죽이거나 다치게 해야 하는데 고결하고 순수한 생명체에 상해를 입히고 얻은 피는 그에 못지않은 저주가설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뿔과 털처럼 상해를 입히지 않고 습득할 수 있는 재료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곧이어 위기에 빠진 해리를 구해주는 반인반수, 켄타우로스. 켄타우로스는 상반신의 인간과 하반신의 말의 모습이 특징적인데 지능이 높고 의사소통이 가능하기에 인류로 봐야 하지만 켄타우로스의 강력한 요충으로 동물로 분류되었습니다. 앞서 트롤이 분류되었던 그 마법의회에서 인류의 지위를 두고 여러 논의가 있었을 때 마법사와 심한 갈등이 발생했기 때문이죠.
이들은 우거진 숲에서 공동체를 이루어 사는 것이 특징이며 독자적인 의술, 천문학, 점술, 궁술 등의 조예가 깊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스스로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마법사뿐만 아니라 먹을과도 거리를 두며 뉴튼은 비밀에 쌓인 부분이 많다고 적어두었습니다. (2학년이) 된 해리는 새로운 어둠의 마법 방어술 교수의 수업을 듣습니다. 네, 그 유명하다는 질데로이 로커트네요. 로커트 교수가 가져온 의문의 보자기가 벗겨지자 파란색의 작은 생명체가 모습을 보입니다. 픽시는 20cm의 키에 파란 몸이 특징으로 짓궂은 행동을 대단히 좋아해 날개가 없음에도 하늘을 날아다니며 장난을 칩니다. 서로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높고 날카로운 소리로 소통하기에 어딘가에서 장난을 칠 만한 사람을 눈여겨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덤블도어의 호출로 호그와트 교장실로 향한 해리는 한 켠에 매달린 불사조를 발견합니다. 불사조는 높은 산 꼭대기에 둥지를 들고 생활하며 아름답게 긴 세월을 살아간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나이가 들어 쇠약해지면 스스로 불을 일으켜 잿더미로 만들고 그 가운데서 어린 새로 다시금 생을 살아가게 되죠. 다른 생명체를 공격하지 않는 온순한 성격으로 오로지 허브만을 먹고 살아갑니다. 또한 마법적 능력이 뛰어나서 불사조의 노래를 들으면 사람의 심성에 따라 굳은 용기와 심한 공포를 불러일으키며 눈물에는 강력한 치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If anybody was looking for some stuff, then all they'd have to do would be to follow the spiders. 해그리드의 조언에 따라 비밀의 방에 대한 진실을 알기 위해 금지된 숲으로 향하는 해리와 론. 점점 울창해지는 검은 세력 앞에서 어느 거미 무리를 마주합니다. 인간의 말을 할 수 있는 큰 거미, 최대 4.5m까지 성장하며 희귀한 독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Hagrid, the last thing I wish to be is indelicate, but acromantula venom is uncommonly rare. 크기가 크기다 보니 육식성에 덩치가 큰 먹이를 선호하며 머글과 마법사 모두에게 위험한 마법 동물입니다. 그의 알은 마법 생명체 단속 및 관리부에서 A급 거래 금지 품목으로 지정하여 판매자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린다고 하네요. 뉴튼은 어떤 마법사가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낸 생명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적어두었습니다. 인간의 말을 할 수 있는 동물 중에서 스스로 말을 배운 경우는 드물며 에크로멘투라의 최초 목격 이후 실험적 품종 개량금지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마법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한 것이죠. 비밀의 방에 들어온 해리포터. 톰 리들과 대화를 하다가 이내 커다란 뱀이 등장합니다. 그리스 출신의 어둠의 마법사 헤르포에 의해 탄생한 바실리스크는 일명 뱀의 왕으로 불리우며 15m까지 성장하는 거대한 동물인데요. 그의 실험을 통해 알려진 바로 두꺼비가 달걀을 부화시키면 탄생한다고 하며 굉장히 강한 독을 가진 것과 보기만 해도 직사해버리는 노란 눈이 특징입니다. 먹이만 풍부하다면 긴 세월을 보낼 수 있다고 하며 그 위험성 때문에 바실리스크를 만드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신비한 동물 돌보기 수업을 맡게 된 해그리드는 첫 수업으로 크고 아름다운 동물 벅빅으로 이름이 붙어진 히포그리프를 데려옵니다. 보시다시피 새의 머리에 말의 몸통을 가졌으며 유럽에서 발견돼 전 세계로 퍼져 있습니다. 히포그리프에게 접근하려면 눈을 마주보고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해야 하며 이때 응답을 해준다면 가깝게 다가가도 안전합니다. 히포그리프는 둥지에 알을 낳아 번식하는데 24시간 내에 새끼가 부화해 일주일 만에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는 체비를 갖추며 한 달 정도가 지나면 먼 거리를 오갈 수 있다고 합니다.
과거의 진실을 알게 되고 모든 게 마무리되려던 찰나 발생한 사건. 루핀이 보름달을 보면서 무언가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늑대 인간은 대부분을 인간으로 생활하다가 보름달이 뜰 때만 흉포한 짐승으로 변하는 존재인데요. 책에는 늑대로 변했을 때만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변한 상황에서 물렸을 때 그 사람도 늑대 인간이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마법부는 인간일 경우 지원할 수 있는 인류 부서와 동물일 경우 통제 및 생포를 할 수 있는 동물 부서를 나누어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리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인간을 공격하는 생명체로 치료 방법은 아직까지 찾지 못했는데 오로지 울프스베인이라는 마법약으로 늑대가 되어도 이성을 잃지 않게 만드는 방법만이 개발되었을 뿐입니다. 퀴디치 월드컵을 보러 간 해리와 친구들. 거기서 반짝반짝거리는 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장난기가 있는 요정으로 유일하게 인간의 말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마법사와의 교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뭇잎을 먹기에 대부분 숲이나 우거진 산 속에서 생활하는데 인간의 관심을 끄는 것을 좋아해 황금처럼 보이는 무언가를 만들어낸다고 하는데요. 다만 이 반짝이는 것은 몇 시간 후면 사라지기에 그들의 장난기가 어느 방향을 향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트리 위저드 시합에 참가하기 위해 호그와트로 온 두 유럽의 학교 덤스트렌과 보바통. 여기서 보바통의 마차를 끄는 동물이 보이실 겁니다. 날개 달린 말로써 여러 종이 있으며 말 그대로 말의 형상의 날개가 달려 하늘을 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바통의 말은 아브라산 종으로 하얀 갈기와 꼬리를 가지며 힘이 세고 몸집이 거대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작중에서 많이 등장한 세스트랄 역시 여기에 속하는 종인데요. 죽음을 목격하고 받아들인 자만이 볼 수 있다는 검은색 말로 목적지를 알려주면 알아서 길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두 개의 종이 더 있다고 하네요. 트리 위저드 시합 중에 한 과제로 들어가게 된 검은 호수 속에도 마법 동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먹을 사이에서도 유명하다고 볼 수 있는 인어가 대표적인데요. 물속에서 주로 생활하기 때문에 생활 방식과 습성은 켄타우로스처럼 베일에 가려져 있으며 독자적인 언어로 의사소통을 한다고 합니다. 이에 물 밖에서는 전혀 대화를 할 수가 없죠. 지역에 따라 생김새와 사회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 규모는 천지 차이인데 앞서 켄타우로스와 트롤처럼 1800년대 인류를 논하는 회의에 참석해 인류의 지위를 인정받았지만 1년이 채 되지 않아 무의미함을 느끼고 스스로 동물로 분류되기를 요청했습니다. 호수에서의 과제를 마무리하려던 해리에게 갑작스럽게 어느 무리가 덮쳐오기 시작합니다. 뿔이 달려있는 연초록색 수중괴물로 영국의 호수에서 주로 발견되는 생명체인데요. 긴 손가락으로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으며 공격적인 성향을 보입니다. 앞서 설명한 인어가 이들을 가축처럼 기른다고 하네요. 위즐리 형제의 장난감 가게를 방문한 해리와 친구들 그리고 지니. 여러 물건을 살펴보는 와중에 아주 작은 마법 동물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안 보이신다고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피그미 퍼프라고 적힌 이 동물은 바로 퍼프스캔. 둥근 공 모양의 부드러운 털이 덮여있는 모습이 특징인데요. 던지거나 굴려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며 가끔 긴 혓바닥으로 음식을 찾아다닐 뿐이죠. 집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방 구석에 자리 잡은 거미, 나아가 잠든 마법사의 코딱지까지 먹을 정도로 많은 마법사들이 좋아해 가장 인기가 좋은 반려동물이라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해리포터 시리즈를 찾아봤으니 이제 신비한 동물 시리즈를 찾아봐야겠죠?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